반갑습니다. 주식시장 주식브런스입니다. 마감 5분 오늘은 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제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한 2020년 4만원대 그럴 때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본격적으로 실적을 추정해서 이제 한 거는 21년도부터 제가 이제 추정을 해왔고, 그때만 해도 2차전지 소재 비중이 4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전통적으로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해왔던 내화물이라든지 화학적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컸는데, 현재는 이제 2차전지 소재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이 밸류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도 80배, 뭐 100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포스코 케미칼이었고, 22년도 들어와서도 여전히 밸류는 60배가 넘어갔었고, 주식시장 마감 4분 전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계속 지켜본 사람으로서 현재 주가 레벨,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모멘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이제 400억 나왔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가 나와서 현재 이제 1개월 기준을 보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이 156배, P/E는 300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져서 지금 주가 레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 잠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놓은 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양극재 고객사의 가격정책 이슈, 쉽게 말하면 광물과 이제 건물 가격하고 판가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가격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공급되는 단가를 낮춰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마진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분기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어느 쇼크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되면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증설된 모멘텀이 계속 이제 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있겠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이제 회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음극재도 25년 기준으로 10만 6천톤까지 증설할 거고, 인조흑연계도 이제 25년까지 6만 2천 톤 증설할 것이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총 합쳐서 16만 8천 톤의 음극재 캐파를 갖출 것이다 라고 지금 회사도 주식시장 마감 2분 양극재도 계속 증설 계획 갖고 있습니다. 22년도에 4만 5천 톤은 추진이었는데 25년도에 34만 5천 톤까지 우리 한번 증설할 계획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연결돼서 광물을 직접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 고평가,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고요. 보시게 되면, 자,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 매출은 사실 이제 18년도부터 쭉 이렇게 추정을 해오게 되면 매출 성장률이 작았어요. 그런데 22년도에 가장 크게 성장해서 66%가 지금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수치는 타 양극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주식시장 마감 1분 22년도에 전입니다. 300% 성장했고 에코프로비움 261%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22년도에는 66%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높은 게 아니에요. 타 양극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매출 원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 타 양극재와 크게 해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양극재 단가 구조 자체가, 판가 구조 자체가 광물과 연동돼서 지금 이제 판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자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 포스코 퓨처엠은 PER 현재 기준으로 무려 150배가 넘어갔는데도 주가 레벨이 유지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판관비도 높아요. 판관비도 5%, 4% 굉장히 비쌉니다. 높습니다. 이게 LNF나
에코프로비움은 지금 2% 이하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 아직까지 조금 이 판관비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 통제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대신에 이건 지금 이제 내화물이라든지 라임 화성이라든지 다 합쳐진 수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친절하게도 사업보고서상에 에너지 소재라고 해서 양극과 음극재를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기준을 보게 되면요,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매출액 성장이 59.7%, 21년 대비 2022년은 매출 성장률이 127.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훨씬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요 수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에코프로비움이나 LNFP에서는 성장률이 낮았다라고 보는 게 팩트고요. 자, 영업이익률이 높았는가? 영업이익률은 21년 4.6%, 22년도에는 7.8%가 나왔습니다. 자, LNF 볼게요. 22년도에 6.9%, 에코프로비움은 22년도에 7.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영이익률이 조금 괜찮았구나.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2.1%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앞에 말한 다른 양극재 회사보다 큰 차이가 없고요. 영업이익 성장률은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하게 됩니다.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은 288%나 성장을 하는 고성장, 이런 세 자릿수의 성장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사실 지금 2000년 말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계속 좋게 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을 어떻게 고평가를 볼 것인가, 그 밸류를 그대로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볼게요. 자, 3건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23년도 1월 달에 드디어 GM과 직납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 GM과 직납 계약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랠리가 시작됐는데, 22년 연말부터 보시면 22년 2분기 때 8월 달에 16만원 했던 주가가 11월 달에 23만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24만원, 현재 30만 4천원까지 무려 2배가 넘게 성장하는 그런 랠리를 가져온 게, 그 촉발점이 된 게 바로 이 GM과 직납 계약이었습니다. 양극재 회사와 최초로 완성차와 직납 계약을 맺었다. 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요, 포스코 퓨처엠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년짜리 계약이니까 연간 단위로 나누게 되면 연간 4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 분기별로는 1조 1천억 정도, 1,5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삼성 SDI와 계약입니다. 이것도 올해 1월 말에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삼성 SDI와 이제 음극재는 공급했지만, 양극재는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움 거를 갖다 썼죠.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요 NCA 양극 소재를 이제 받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1월달에 나왔고,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이것도 연간을 따지게 되면 4조 정도 되는 매출이 나올 수 있고, 분기별로 1조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이었고, 이게 큰 트리거가 뭐였냐,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포스코 퓨처엠의 연말부터 올 초에 이르는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계약을 보게 되면 2023년 4월 26일부터 29년도까지 약 6년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요건 한 7년 정도를 생각하고 1년 전 잡으면 연간 4조 3천억 정도, 그리고 분기별로 한 1조 800억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계약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산해 보면요, 연간 포스코 퓨처엠이죠. 퓨처엠은 12조 원의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분기별로는 3조 2280억의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 계약은 4월부터고 올해 1월부터인데 아직까지는 볼륨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GM 직납항으로 해서 얼점 셀즈로 가는 요 NCMA 80%대 이 양극재 공급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했지만 2분기 때 정말 매출 성장이 얼마나 크는지, 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요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완성차와의 공급 계약이 과연 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계속 체킹해 볼 수 있는,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나오는 장기 공급 계약들을 GM,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3개 다 확보를 하면서 24년과 25년의 매출 성장률은 타 연극제보다 높을 것이라 지금 예상이 돼요.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숫자 데이터 상으로 확보된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뭐 절대적인 매출 비용은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더 크겠지만 매출 성장률 자체는 에코프로비엠이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LNF4보다는 지금 예상 수치로는 더 높아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25년도 기준으로 한 226%, 유한타의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포스코 퓨처엠 실적 추정을 잡아낸 건데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올해 EPS보다 25년 EPS가 한 216% 성장할 것이고 OPS는 한 228%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신한은 이제 금투에 정영진 애널리스트 추천한 거랑 비슷비슷해요. SK 박형우 애널리스트는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진다고 봤어요.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봐서 성장 자체는 낮게 나왔지만 사실 절대적 수치는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LNF 같은 경우도 200%대 성장할 것이고, 좀 낮게 잡은 사람들은 196%대 정도 나올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100%대, 290%대, 100%대, 이하는 냈을 때 59%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연극제 매출의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타 연극제보다 높을 수 있겠다. 요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밸류를 유지하고 있겠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이제 그 사업 보고서 나오면 증설 계획들입니다. 증설 계획들이고, 요 초록색은 올해 이제 완료가 되는 증설이고요. 요 빨간색은 24년도, 25년도에 계속 증설되는 이제 계획들이 투자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많이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25인치를 실적을 땡겨와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논리고, 그로 인해서 이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콜을 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EG로 과연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얼마나 고평가 되어 있고 성장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킹을 해볼 건데요. 아까 이제 봤듯이 요 OPS는 이제 SK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죠. 저도 이걸 140회짜리 정도 읽어봤는데 OPS는 238%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POR로 보게 되면 지금 310배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1분기 실적 곱하기 4했을 이제 가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1.298 나옵니다. 굉장히 매수 고려해서 고평가 수준이 나오는 거고, 요 PEG, PER 2년치가 192% 정도 EPS 성장할 거라 보게 되니까 PEG를 보게 돼도 0.81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요 1까지 가기에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신한 정영진 애널리스트 기준을 보게 되면 OPS 229, EPS는 22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의 기준을 보게 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상으로는 이미 고평가와 매수 고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는 PEG 1 부분에 거의 또 근접해 있다. 많이 이제 박형우 애널리스트보다는 덜하지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박형우 애널리스트가 워낙에 이 3년 실적치 23년에 이 실적 자체를 높게 잡아놨어요. EPS 수정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한 애널리스트도 지금 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주가는 적금 매수에서 매수 고려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나 요 매수 고려 PEG 1까지는 고려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룸이 좀 적다라고 보여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동일한 조건인데 요 PER 기준을 25년 실적 기준으로 땡겨온 겁니다. 요 UPS를 현재 32만 4천에 대입해서 구해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 레벨이 PER 기준으로 한 59.2배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이제 실적 추정치로 25년 기준 PER로 봤을 때는 0.261이 나옵니다. 즉 현재 주가 레벨에서도 이제 25년 기준으로 내가 주가 레벨을 땡겨왔을 때는 적극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보여지죠. 왜냐면 EPS가 이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EPS 그로스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 매수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신한 정영준 애널리스트도 현재 이제 이 25년치 EPS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이제 PER로 해보면 38.8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0.170의 적극 매수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SK 박형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25년에 EPS가 뭘로요? 8,890억. 엄청나죠? 이 기준을 보게 되면은 현재 PER, 현재 주가 30만 4천원은 25년 되면은 28.2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0.147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의 25년 실적을 땡겨와서 PER을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PEG를 구해 보게 되면은 0.147, 170, 0.261 해서 적금 매수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적을 땡겨와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걸 보는 거죠. 증설을 통해서 실적을 충분히 2년도 안 남았죠. 이제 1년 반 정도는 땡겨올 수 있다. 그럼 요 수치가 이제 LNF 에코프로면 비교해 봐야겠죠. LNF 같은 경우에는 0.060, 0.003, 0.063이 나옵니다. 포스코 퓨처에 비해서 LNF는 현재 PEG를 봤을 때는 초적극 매수가 되겠죠. 0.170, 261, 0.147인데 얘는 0.003, 060, 063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에 비해서는 LNF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0.065 그리고 화이트 정원성 애널리스트 기준에 보면 0.250, 0.50 들어간다 라고 봤을 경우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어 그룹 대비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느 회사가 앞으로 성장 여력이 큰지 어느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20년부터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을 매매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종목 장기 투자 안 했습니다. 왜냐면 밸류도 굉장히 좀 비싸기도 했고 또 이제 좋은 종목이 더 많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나노신즈 같은 종목도 되게 좋아했고 또 대주전자들에도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금형 제가 2021년부터 계속 외쳤던 종목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그렇게까지 좋게 안 봤었는데 제가 20년 후반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32,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 말을 듣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률을 좀 공개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고 그분이 감사하게도 보여줬는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밸류가 비싼 포스코 케미컬인데도 수익률이 320%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엠은 467%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모터스는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사신 거고, 이 두 개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도 정도에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그때 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강남에 이제 있는 공무원 분이신데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이천지처럼 이렇게 탑이 강력하게 급격하게 성장한 섹터에서는 주도주를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지금 보게 되면 저는 그때 그냥 포스코 퓨처 갖고 있을 걸, 에코프로는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뻔하죠. 들게 뻔한데
이번은 이제 그냥 제 말 듣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서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는 이렇게 밸류가 비싸고 고평가고 선물 하지만 옵션 장 마감되었습니다. 2년 뒤를 보게 되면, 사실 2년도 아니죠, 1년 반 뒤를 보게 되면 이런 적극 매수 구간에 들어오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레임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지금 2년 뒤를 보게 된다면 적극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단지 이제 성장 여력,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볼 때는 에코프레임이나 LNF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체크포인트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체크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24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 에너지 소재 매출 비중이 68.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 에너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에서 8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정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2차전지 소재로 전환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2차전지 소재들을 봐야 한다 라는 게 확실해졌고, 대신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양극재 회사들의 영업 마진이 보통 6%에서 8% 정도 나오잖아요. 이 포스코 퓨처엠도 이 밴드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부여받아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 트리거는 이제 GM의 양극재 진압 계약, 완성차와의 양극재 진압 계약이 트리거였고요. 그리고 GM과 지금 JV로 해서 양극재 공장을 이제 캐나다에 이제 건설하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22년 연말부터 23년 초까지 주가 랠리가 이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프리미엄 받은 근거가 뭐였냐면, 이제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리튬 염호부터 해서 전 이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을 했죠. 니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모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광물이 조달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요 두 개가 가장 큰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 이번의 프리미엄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대신 받은 거예요, 프리미엄을. 그래서 저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제 이 프리미엄 선반영되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그리고 이제 GM하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장기 계약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 양극재 만들고 이제 이 셀 메이커들하고 완성차가 약간 보험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리튬의 대부분 공급을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 목리를 부리고 우리나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해서 야, 리튬 수출 금지라고 해버리게 되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확실한 대안은 포스코 홀딩스 거고, 그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받아야 되는 프리미엄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받고 있는 아닌가. 그래서 이 완성차와 양극재 이 셀메이커들은 포스코 퓨처엠을 반드시 한 축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단결적 양극재도 에코프로브엠하고 LNF가 먼저 진입했고요. NCMA 90%짜리도 LNF가 성공했고, NCA, 그럼 NCMX 니켈 함량 90%, NCM 구반반도 에코프로브엠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 양극재 회사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도 현 주가 레벨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부분까지 감안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이제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이 GM하고 완성차 업체하고 직납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트리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게 23년 올해 2분기부터 아마 차근차근 확인이 될 텐데, 왜냐하면 기존의 셀메이커와의 이제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하이싱글, 그죠? 뭐 두 자릿수 안 넘어가 되니까 그냥 그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포스코 퓨처엠은 이 GM과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왜냐면 이 타 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프리미엄에서 가능하죠. 그동안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졌던 이 랠리가 이 프리미엄을 과연 정당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킹해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3분기, 4분기 갈 때마다 영업이익률에서 크게 해자가 없다, 타 양극재 회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이제 LNF가 이제 에너리스트 굉장히 강한 콜을 외치고 있는데,
테슬라 증납을 지금 2년짜리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LNF가 만약에 2년짜리 계약을 받아냈는데 셀메이커와 테슬라의 증납의 영업이익률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LNF의 테슬라 증납의 프리미엄도 희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1년 반 뒤에 실적을 땡겨왔을 때는 PEG 개념으로 해서 좀 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 두 양극재 LNF와 에코프로벤에 비해서 올라갈 놈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